음. 네, 락다운 이코노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띵크탱크 얼터 컨텍스에 의해 시작된 이 비영리 프로젝트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나눔으로써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얼터 컨텍스에서 한국 지역 인터뷰를 호스팅하고 있는 천민조이고요. 오늘 게스트는 대한민국 포항에서 요식업을 하고 계시는 석미순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신 식당 비즈니스에 대해서 소개 간단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포항에서 이제 10년 차 접어들어가고 있고요. 샤브향이라는 한식점 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성미순이라고 합니다. 샤브샤브점이고요. 그냥 주변에 이렇게 평범한 소시민들을 위한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식당 경영을 처음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음 처음에는 제가 학원 사업을 하다가 경기가 그 당시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10년 전에도 경제적으로 한번 이렇게 위기 상황들이 있었어요, 경영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근데 가장 1 차적인 거는 그 당시에 남편이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를 남편의 어떤 위기 상황을 겪는 거를 보고 학원 사업만으로 혹시 만약을 대비했을 때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다음에 부차적으로 뭔가를 준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누군가의 권유로 학원 사업보다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게 마진율 쉽게 얘기하면 쪼끔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학원을 하고자 했던 곳에 음식점을 차리게 되었어요. 오, 네. 현명하게 좋은 선택을 만들어서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네. 좋은 동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지금 네. 식당 운영을 하고 계신데, 식당 운영을 위해서 함께 하고 계신 직원이 있다면 혹시 몇 명 정도 될까요? 코로나 전에는 뭐 7 명에서 8명 요런 선에서 실은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바쁜 타이밍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로 알바생을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처음 제가 오픈을 했을 10년 전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샤브점 이 업종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포항에서 정말 센세이션했어요.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아이템을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주변인들로부터 반응도 좋았고 또 샤브라는 음식에 대해서 잘 고객님들이 모르셨던 어떤 업종에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12 명에서 제가 17명 알바생까지 데리고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경제가 계속 경영이 안 좋아지는 거를 피부로 느끼겠는 게 직원 수를 줄여야만 되는 어떤 상황들이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는 7 명에서 제가 8 명을 데리고 운영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직원들 4 대 보험 적용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때는 제로였어요. 2 달. 제로인 상황에서 2달 지나고 나서 다시 2 명, 2 명에서 현 시점에서는 지금 이제 4 명까지 고용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얘기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10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신 것만 봐도 충분히 노하우가 있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끌고 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고맙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특히 손님들과 직접 마주해야 되는 음. 식당 경영인분이나 요식업 종사자분들이 큰 타격을 입으셨는데, 식당 운영에 있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특별히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음. 너무, 너무 다방면에 걸쳐서 그 미친 영향이 예 해서 뭐 몇 가지로 딱 이렇게 추려라 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한 것들로 치면 너무 많은데 가장 어 첫 번째는
고객들이 일단 코로나로 인한 심적인 공포감이 가장 커서 코로나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회적인 위치나 기타 등등을 고려를 하니까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 반경이 좁아지게 되니까 그 좁아지는 영역 중에 외식이 일단 급격하게 줄었다는 거죠. 다른 어떤 활동 반경도 줄이겠지만 씀씀이를 줄여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줄여진 게 아니라 혹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노출이 되면 집에서 일하는 가정주부 같은 경우들은 남편 회사에 피해가 갈 것이고 초기에는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회사를 나가야 되는 어떤 지경도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도 포스코나 기타 공단을 끼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포항도. 그러니까 남편한테 불이익이 가면 안 되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불이익이 가면 나중에 나한테 올 여러 가지 여파를 생각을 해서 위축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활동 범위를 줄이고 줄임에 있어서 1 번이 외식 문화가 1 차적으로 거의 없어졌었죠. 무였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고객님을 상대해야 되는 그 외식 문화의 선두에 있는 저 같은 이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1 차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고요. 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위축감 말고 이제 이게 코로나가 진행이 되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위축이 인제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오고 싶어도 답답해서 오고 싶어도 인제 국가 정책상 올 수 없는 어떤 또 그 상황이 2 차적으로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는 ING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럼으로 인해서 당연히 아까 전에 어떤 운영함에 있어서의 그런 고충들, 직원들을 계속 제가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들, 뭐 이런 거에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최근에 약간 이제 주춤하고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는 하지만 오늘부로도 코로나 환자가 쪼끔 늘었어요, 저희 포항에서. 그렇게 하면 이런 날은 이제 다시 그거에 대한 이렇게 반복적인 어떤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공포스러움, 그것도 오늘 또 제가 지금 느끼고 퇴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단 실상은 그렇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음, 사실 식당 경영이라는 분야가 이번에 정말 나눠주신 대로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에 그러면서 식당 경영 포기하신 분들도 주변에 많잖아요. 네. 혹시 네네. 이런 분들께 또 아니면은 사업을 접으시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께 어떻게든 이 위기를 이겨내셨는데 노하우를 하나 나눠주신다면 뭐가 될까요? 음. 뭐 1 차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 뭐 이게 노하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저보다 더 늦게 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다." 하는 작은 부분은 있었어요. 이게 그 질문하고 부합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식당을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4 대 보험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하고 합의되어져야 직원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이런 요식업에서 일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이 4 대 보험에 대한 거리낌이 많은 그런 부류의 그런 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 내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기여를 한다는 그런 부분을 잘 용납이 안 되어지는 어떤 시점에서 쪼끔 어렵지만 하여튼 그렇게 끌어서 제가 운영을 해 왔는데 이런 큰 위기를 당하고 보니 직원들을 내보낼 때 뭐 물론 퇴직금에 해당되는 부분도 저는 미리 이렇게 누적되게끔 관리를 해 왔고 4 대 보험을 하니까 직원들이 나가고 나서 퇴직금과 플러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이 장기 근속을 했기 때문에 훨씬 제가 내보낼 때도 너무 편안한 마음이었고 지금까지 다시 그 직원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가장 1 번으로 '잘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어떤 정책을 이렇게 어렵다고 배척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거기에 기여를 하면서 맞춰 나가는 것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 이거를 절감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이제 작은 규모지만 출발을 하시는 이렇게 후배 운영하시고자 하는 사업주님께서는 그런 법적인 부분
이렇게 부분을 어 어려우신 중이지만 원칙대로 가는 게 결국은 마지막에 어떤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여러 직원의 마무리하는 부분도 어려웠을 것 같고, 실은 그렇게 보내 놓고 나서 직원들이 실업급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마찰이 있었던 식당이, 큰 식당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접으신 분들도 실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도 그거는 여전히 제가 '힘들지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 꼭 이야기를 해 주고 싶고, 또 다른 하나는 하여튼 햇볕이 쨍쨍 찔 때, 잘 될 때 항상 뭔가를 경제적인 부분이든 뭐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또 이 위기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운영 자금 항상, 물론 빠듯해요. 항상 이렇게 요식업 저희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인건비도 너무 장난이 아니게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입 지출 부분에 있어서 원자재 자재값들이 너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약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여유 자금을 준비해 놓지 않을 경우는 이런 위기가 닥칠 때 1 번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의가 아닌 이렇게 그런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 자연스럽게 당하더라고요. 실은 제 주변에도 많은 가게들이 노하우도 가지고 또 열심인 그런 사장님들이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뭐 세금적인 부분, 그다음에 국가적인 어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뭐 시책들,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 인지를 하시고 그날그날 장사보다도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장사가 아닌 경영 마인드로 가셔야 위기 상황에 대처를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제 경험으로서는 그거를 전달을 해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은 주변 이렇게 사장님과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드셨던 분하고 세금적인 부분이며 사대 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운영 자금을 어떻게 비축을 해야 되며 이런 부분을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꼭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좋은 노하우 나누신 것 같아요. 저는 죄송스럽게도 식당 운영이란 게 그렇게 복잡한 줄 몰랐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식당 네. 운영하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사실 조금 일찍 접으셨어요. 보면은 음.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10년 동안 쭉 이 식당을 이런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노하우로서 다른 분들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터뷰 질문인데요. 네. 음, 꼭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셔도 되지는 않는데 지금 상황에서 음.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고른다면 뭐가 될까요? 지금 상황에선 일단은 뭐 제가 저희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그런 작은 나름의 생긴 모토,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음 일단 우선 사장의 이제 멀리 보고 여유를 갖는 마음이, 오너의 그 마음이 가장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직원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 위기 상황에서 그 모든 직원은 오너를 보고, 오너의 어떠한 그 뭐 거룩하게 얘기하면 철학일 수 있겠죠. 그걸 보고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를 겪으면서 더 단합된 어떤 끈끈한 동지애, 가족애,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직원들을 잘 다독여서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유 있는, 그다음에 강인한 어 오너로서의 멘탈 관리,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위기 상황에 저는 실질적으로 돈을 쪼끔 없는 중이지만 국가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해 주는 그런 여러 정책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어 그걸 설비 투자에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메뉴를 약간 전략적으로 고객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하면 이 위기 상황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거를 보강을 하면 고객들이 다시 찾아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가게 매장 인테리어에 신경을 좀 썼고, 메뉴도 아닌 거 과감히 버리고
좋아하는 메뉴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다시 재정비를 했고, 손님들이 좋아할 수 있는 여러 뭐 후식 아이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메뉴판도 새 작업을 하고, 뭐 시설에 조금 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위기에서 잘만 전환을 하면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어느 시점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인제 과감히 투자할 땐 투자하지만 긴축 재정할 수 있는 부분에 또 지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코로나 터널이 끝나기 전에 이제 또 저희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아까처럼 과감한 투자는 하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날 그날에 해당되는 수입뿐만 아니라 이제 지출되어져야 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더 예전보다 신경을 제가 더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푼돈인 것 같지만 또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싶어서 지금은 그렇게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나눠주신 이 세 가지가 너무 유용해서 제가 지금 당장 식당을 시작해도 조금 어느 정도는 더 잘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락다운 이코노미의 두 번째 한국어 게스트가 되어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터뷰를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영상이나 다른 미디어를 통해 접하고 계신 다른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인터뷰가 도움이 되었거나 흥미가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하나의 모든 작은 관심이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 일조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